북한이 새로운 ICBM을 비밀리에 개발 중인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 몇 주간 찍힌 위성 사진을 포함해 새로 입수한 증거를 분석한 결과 평양 외곽 산음동에 있는 대규모 연구시설에서 액체 연료를 포함하는 ICBM을 제조하는 징후가 이렇게 포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트럼프는 즉각 북한하고의 비핵화 협상을 파기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그러면서 미국에 뭔가를 양보하면서 종전선언을 끌어내는 척 하려고 동창리에 있는 ICBM 발사대와 또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는 쇼를 하면서 그거는 이미 북한에 필요 없는 거니까 그걸 문 닫으면서 다른 한쪽의 비밀리에 ICBM을 지금 이 와중에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결국은 작년에 이 11월 달까지 여러 차례 실험하면서 발사한 ICBM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들을 갖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끌면서 비핵화에 응할 듯 이 비본질적인 쇼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집단을 상대로 더 이상 이 비핵화를 추구할 이유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자, 북한의 이 산음동 공장은 처음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한 화성 15호 등 ICBM 2기를 제작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 공장에서 ICBM을 최소 한두 기 이상을 제작 중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지도부가 트럼프하고 폼페이오를 불러내 가지고 비핵화를 논의하는 와중에 한마디로 ICBM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ICBM은 핵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외에 이 ICBM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이 무슨 플라이 투 더 문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은 이 비핵화 협상이라면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탄두와 미사일 보유량, 그리고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핵의 유형, 설비수를 미국에 속이고 국제 사찰을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자, 미국의 한 관료는 우리는 그들이 이전처럼 여전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시설 해체를 하는 것은 아주 외외적으로 그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강성이라는 이름의 이 핵 시설을 비밀리에 운영 중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제는 ICBM을 만들고 있는 비밀 공장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폼페이오가 어지간하면 북한하고 협상을 끌어가는 척을 해야 돼서 이 잡아뗄 건데, 지난 25일 미국 상원 외교 청문회에 가서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 즉 고농축 우라늄 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미국 관료와 민간 분석가 상당수는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시설 운영 중단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별도로 만들고 있는 게 놀라운 게 아닌 거고, 결국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핵무기를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ICBM을 해체하겠다라는 걸로 잘못 이해한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현재 이 판문점에는 남북 군사회담의 장성급 수석 대표들이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의지를 보이면서 좋은 결과를 낳겠다고 6월 14일 이후 47일 만에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라는 김도균 소장은 오늘 회담을 통해 남북 온결여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가꾸지 않은 곡식이 잘 되라는 법이 없다라면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합의를 했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서 좋은 수확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더 이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주 의제가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라고 하는데요. 이 반역자들 이름을 반드시 기억했다가 훗날 이들 또한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하더라도 깜빵에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이 회담하러 출발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할 거다. 아니, 몰래 핵물질을 만들고 있고 몰래 ICBM 연료를 만들고 있는데 무슨 놈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고 이러느냐. 정말 이것들은 대가리가 전부 썩어서 문드러졌느냐.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사상 자체가 전부 친북 종북으로 굳어져 버린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 북한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이 자들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서 나중에 배경을 조사해서 쳐넣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치국원인 중국 외교 사실상 수장을 맡고 있는 양재철을 한국에 보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끼어드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북한이 중국에 지원 사격을 요청했고, 그래서 양재처가 이 20일, 22일 사이에 방한을 했고, 그래서 양재처가 7월 11일, 12일 극비리에 방한을 했고, 양재처가 방한한 뒤에 정의용이가 미국을 가서 20일, 22일간에 볼턴을 접촉을 했고, 그리고 정의용이가 귀국한 후에는 이 콩시안유가 북한에 가서 이용호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국에 와서 불편한 이야기를 세게 하고 갔다. 그래서 외교부 부부장을 데리고 11일, 12일 와서 정의용을 만나서 비핵화와 사드를 논의하고 종전선언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이야기를 매우 강도 높게 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중국이 종전선언에 자기들은 마치 빠질 거니까 남북미 3자가 해라, 우리는 그 뒤에 평화협정 맺을 때 들어가면 된다 하다가 중국이 뛰어들어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뒤늦게 알려진 논의에 따르면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놓고 지금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김정은이가 거절을 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 선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비핵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개입하기를 꺼리는 미국의 이 약점을 잡아서 4자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겉으로는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꺼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중국을 포함해서 4자 선언을 주장하면서 결국 미국이 판을 이렇게 깨도록 하는 책임을 북한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 이 정통한 소식통들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가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제안했으나 북한의 김정은이가 거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이 트럼프 이자 이거 정말 무서운 자네요. 만약에 3자를 김정은이가 받아줬으면 한국도 한때는 3자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싱가포르에 가려고 준비 다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미국하고 한국은 3자로 합의가 좀 돼 있었고 북한만 중국 넣어야 된다고 뻗대기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싱가포르 회담에서 만약에 북한이 뻗대기지 않았으면 6월 13일 날 한국에 지방선거 하는 날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폼페이오가 7월 초에 북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것도 결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을 둘러싼 중국의 참가를 놓고 사자 부분을 미국이 거부해서 북한이 제꼈다는 겁니다. 자, 4.27 판문점에서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트럼프가 5월 22일 백악관 회담을 문재인하고 하면서 3자로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싱가포르 가겠다고 방 얻어놓고 준비 다 하고 한국에 청와대 직원들이 거기 드나들고 한 것도 사실상 이 이유가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미국 국무부가 종전선언이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깊숙이 검토를 했고, 정전협정 이후 60년간 미국이 만들었던 대북 정책이나 압박이 종전선언과 충돌하지 않는지, 한미동맹과 대북 군사적 옵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종전선언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미국이 이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외상으로 종전선언을 남북미 간에 던져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참말로 중국이 역으로 한국에 고마운 짓을 했네요. 중국이 제꼈기 때문에 안 된 거지 트럼프하고 문재인이는 해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종전선언문 가안까지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6월 13일 날 그 문안을 서명하도록 초안까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 최고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는 거니까 법적 절차가 있는 평화협정과는 다르다. 그래서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에서 가능성을 열어놨던 3자 선언을 트럼프가 면전에서 거부한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을 중국이 우리 측에 최근에 매우 강하게 요구해왔고 싱가포르에서도 김정은이가 그걸 강하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용인할지가 문제인데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개입을 갖다가 우려하고 있어요. 자,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 평화협정도 중국이 사인할 거고, 그러면 중국이 새로운 체제에서 한 주역이 될 거라는 걸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 정권에 아부하는 한국의 전문가나 언론들은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중국이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냐 하면서 중국을 넣어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팔아먹은 역적놈들이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곳곳에 배웠다는 놈, 힘 있는 놈들이 전부 다 꾼들이 되어가지고 아주 가볍게 여성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웃음과 몸을 파는 것은 이해라도 합니다. 이것들은 살만한 것들이 많이 처배우고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저거들의 이 입지를 위해서, 얄팍한 좀 더 출세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짓거리를 아무 생각도 없이 지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행히 6월 13일 날 종전선언이 안 되는 바람에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등 본질적인 비핵화 착수가 되어야 종전선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먼저 그걸 발표하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만만한 한국에만 강하게 압박을 하고 미국에는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고 있대요. 왜? 중국이 나서서 미국을 종전선언을 이렇게 압박을 하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는 게 중국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서 중국의 책임을 이렇게 떠넘길까봐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이유는 뭔가 하면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면 반드시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를 주장할 거고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북한만을 상대로 한국에 우리가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건 빼고 이야기를 하자. 그냥 종전선언만 하자라고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한국을 압박하면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해체라는 부분을 갖다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왕제처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이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를 지 마음대로 다 떠들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왕제처가 왔을 때 논의된 게 중국인 한국 단체 관광 정상화, 롯데마트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선양 롯데월드 공사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한중 환경 문제 등을 한국 측이 이야기를 했는데 5개 조치는 상당히 진행되었지만은 비공개로 해달라 하면서 그 대가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이 세게 요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나 종전선언에서 중국이 확실하게 관여하도록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제 앞에 말한 5개 안 돼도 좋으니까 이 한국은 중국을 절대로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참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몇 푼 벌어먹자고 나라를 팔아먹겠어요? 자, 이게 왜 공개되지 않고 비밀리에 방한했다가 뒤늦게서 공개되는 겁니까? 진짜 이 정권 이따위로 할 겁니까? 한편 합참은요, ICBM을 새로 만들고 있는 이런 이 북한의 태도와 관련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 보도하기 전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나니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하나만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확인은 적절치 않다면서 한미 공조하에 북한 전역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지금 산험동 연구시설에 계속 화물 차량이나 대형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미사일과 관련되는 연료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가 볼 때 시간을 좀 더 벌면서 미국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좀 더 완벽한 ICBM을 이렇게 보인 다음에 지금 미북 협상이 어느 시점 가면 깨지지 않겠습니까? 깨지면 이 ICBM을 또 발사시켰어요.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할래? 너네 죽을래? 한번 붙을래?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버는 시간 동안에 더욱더 핵과 ICBM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북한이 그 대가로 이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정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주변 국가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이런 부분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나중에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북한이 협박을 하는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요. 이게 깨지고 난 이후에도 북한이 수도 없이 협박을 하는 단계들을 거쳐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북한이 없애지 않을 핵과 ICBM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ICBM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MD 역량을 강화하면서 결국 북한을 압박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대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 정권이 원하는 평화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양보해주고 북한의 의견대로 퍼주고 우리 군의 이 안보 태세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래서 북한이 만족해하는 쪽으로 해주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낫다고 봐요? 평화라는 이름하에 북한의 칼날에다가 우리 목을 갖다 들이밀겠어요? 아니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칼에 대해서 우리는 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낫겠어요? 자, 잠깐의 편히 지내자고 잠깐의 가짜 평화에 속아서 우리 목숨을 북한의 칼날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